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물적 분할은 필요하지만 상장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포스코가 거의 발칙한 경제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스코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 그 발칙이 여러분들은 이미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포스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한국거래소에서 그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거기서 물적 분할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 상법과 관련해서 아니면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셔갖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하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발칙한 경제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토론회를 하는 쪽에서 저희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회에서 주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국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토론회인데 이게 국회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연사가 한 명 출연을 합니다. 여기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 접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그 발칙한 경제를 통해서 라이브로 그 물적 분할 관련한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실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국회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포스코에서 이것도 제가 기사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포스코가 자신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상장을 하게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상장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관에다가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포스코하고 포스코홀딩스를 나누게 되면 밑에 철강회사가 생기죠. 그 철강회사의 정관에다가 나중에 국내외 증시에 상장을 하고자 할 때는 단독 주주인 포스코홀딩스, 지금의 포스코 주주분들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이 정관 변경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단순히 보면 포스코 철강회사를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 주주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 결의라는 거는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11%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결의 안건으로 할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주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결의를 하더라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최대 주주가 없는 지배 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결의를 하면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상장 안 하겠다라고 정관에 명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이거를 분명히 주주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결의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명시를 한 거는 그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정관 변경을 통해서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 지주사 처진 사실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전환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지배 구조 전환이 좀 필요하기는 했어요. 이게 포스코가 이게 철강으로 돈을 번 다음에 뭐 이것저것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철강회사 내에 막 그런 사업부들이 막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게 어차피 포스코가 철강으로 돈 벌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철강만 돈을 버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아예 다 눌려버리는 그리고 포스코 안에서도 철강 사업부에게는 굉장히 주도권이 많이 가는데 나머지 신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찬밥 취급을 받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데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 간 좀 이해상충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겠지만 상장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발칙한 경제의 지속적인 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상장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조치로 논의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선 후보들이 양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방법으로 3가지 정도가 얘기 나오는데
있는데, 일단은 그 자회사를 상장을 할 경우에 모회사 주주들한테 그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우선 매수 청구권, 신주 인수권 자체를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에다가 그걸 명시를 함으로써 자회사 상장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머지 그 공모주에 대해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약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기업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정관 명시는 이제 회사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이번에 정관을 명시를 한 것이 좀 유의미하다고 본 거는, 이게 포스코는 지금은 이제 철강회사 하나만 분사를 하고 있지만 니켈, 수소, 그 리튬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분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철강회사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분야들, 신성장 동력들이 분사가 될 때는 여기가 오히려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지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철강을 분사를 하면서 정관에다가 야, 자회사를 상장하려면은 모회사의 특별결의, 그러니까 거의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 그 자회사들을 분사를 시킬 때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정호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이제 주주 가초를 위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내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최소 10,000원 이상을 배당하겠다라는 주주 재고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게 주주서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 일부를 연내 소각을 실시해서 주주 가치 재고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포스코가 2020년 코로나19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주가 안정을 시키겠다고 거의 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식하고 더해서 현재 한 1160만 주, 13.3%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사주는 기업의 돈으로 기업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사실 소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겠다, 일부 뭐 다 소각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를 소각을 하겠다는데 이 규모 같은 거는 이제 이사회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와 시점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한 주당,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당 순자산이라든지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그 10,000원 이상 배당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결 배당 성향 30% 수준을 유지할 거고, 이후에도 10,000원 이상을 배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기업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최정호 포스코 그룹 회장의 평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새로운 성장 산업들, 우리가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소재 사업이라든지 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었는데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2007년 최고점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성장 철강 산업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철강회사 주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좀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의 분석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주사 채널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철강 부문과 이 신兴성장 사업 간의 균형 성장을 좀 가속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 정체성도 철강이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 산업의 소재 기업으로서의 인식이 좀 확대가 돼서 성장주로서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최정호 회장이 이번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는 그 생각보다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배터리 회사들을 통해서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촉발이 됐던 이유가, 배터리 회사들은 사실 지금 밀려드는 그 주문에 맞춰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가지고 그 증자를 하는 것보다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서 증자를 하면 멀티플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수를 훨씬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증자 차액, 공모주 가격을 높게 가져가면은 거기서 증자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들, 거기서 저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사실 그 굳이 언급하지 않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묶어서 증자를 하게 되면 LG화학 통째로, SK이노베이션 통째로 증자를 하게 되면 모회사인 지주사가 여기에 증자에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회사가 증자를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자금 조달에 내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증자를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샀는데 모회사만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는 자기 돈 쓰기는 싫고 지분율이 낮아지는 건 싫고, 그러니까 밑으로 하나 보내서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증자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지배구조상의 이슈가 숨어 있다라는 걸 서로들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라는 신성장과 화학이나 정유 같은 친환경 시대에는 좌초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에서 두 개를 딱 쪼개버리니까 이쪽을 선호하는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던 특수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같이 좀 더 과감하게 우리는 상장 안 하겠다, 뭐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자금 조달 목적의 그 분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똑같은 물적 분할이지만 기업의 그 니즈가 좀 다르다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꼭 모회사 주가가 거기에 뭐 주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항상 그랬던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대림그룹 같은 경우에 그 DL케미칼을 분할을 했던 거, 그리고 옛날에 그 뭐 한화케미칼에서 뭐 LNC를 분할할 때도 주가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에 취재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게 증권가에서도 이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이전에는 그냥 비상장 회사로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던 게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정말 그 시장 가치가 드러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서 얘가 성장 동력이 된다면 이게 뭐 모회사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카카오가 작년 상반기에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뭐 페이라든지 뱅크라든지 게임즈, 모빌리티 이런 데들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뭐 PER이나 이런 게 아니라 SOTP 자회사들의 가치가 이만큼 커지게 되면 카카오의 가치도 이만큼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논리로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SK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라 그래서 SK 지주회사는 여기서 이제 투자회사로서 전환을 돼서 내가 이런 주식도 투자하고 이런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이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인 SK는 현재 20조인 시가총액이 1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게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모회사가 이 지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모회사에 있는 그 소액주주들이 되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전에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지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뭐 이해상충 같은 지배구조 이슈도 지적이 되고 실제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물적 분할로 인해서 촉발됐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 좀 내용도 좀 어렵고 이게 뭐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구조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감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 사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많은 분들도 관심도 별로 없고 내용도 어렵고 해서 좀 잘 안 다루던 주제인데 어쨌든 이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인식 수준도 되게 높아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이게 정말 기업의 이익이 그 시장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 우리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꿔가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그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어떤지 시장에서 어떤지 일단 국내외 그 참여자들을 보면은 그 상법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송홍일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고 그 공매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원래 퀀트라든지 자본시장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경영학과의 이관희 교수님 그리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훈 교수님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이수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항상 함께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께서 이 행사를 좀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일 행사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취재를 하고 그리고 진짜 기업들이 정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뭐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 발칙강경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강경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